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못 견딘다고 해요. 힘든 상황일수록 더더욱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는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질 못하면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인은 정말 크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남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남 탓하는 건 뭐겠어요? 아, 저놈이 나쁜 놈이라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저놈이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내가 시험을 망했어. 저 면접관 놈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내가 그 면접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벌어진 상황에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 덕분에 죄책감에서는 벗어났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오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 반면에 이제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 고통스럽지만은 통제감은 생겨요. 내가 바뀌고 내가 더 잘하면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이 생기죠. 그 착각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On that note, 오늘 메간의 참견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메간님. 메간님의 삶의 방향성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온 구독자예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처음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던 사람이라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직은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전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의 이유를 자꾸만 제 몸의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예요. 저는 원래 마른 체형으로 태어났어요. 키도 155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르게 보이지만 체중은 정상 범위에 속하고 건강에도 별 문제 없는 몸이에요. 다만 제 컴플렉스는 상체가 유난히 말랐다는 점이에요. 살이 쪄도 엉덩이와 허벅지로만 가고 가슴은 거의 속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작아요. 제가 봐도 사춘기 소년 같은 체형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아무리 작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때는 가슴 확대 수술도 고민했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할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피부관리나 다른 자기 개발에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연애 초반에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제 컴플렉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는 기색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가 됐어요. 저는 오랫동안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편하게 이야기했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제 컴플렉스를 숨기지 않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런데 만난 지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남자친구는 자신의 이상형 이야기를 종종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이상형은 키가 크고 가슴도 큰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로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전히 만남은 즐거웠고 웃음이나 대화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또 저의 외적인 매력보다는 성격이나 가치관, 커리어, 재테크 같은 부분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외적인 단점을 다른 장점들이 충분히 덮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말했던 이상형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남자친구가 더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결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끝에 결국 서로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계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작은 것이 컴플렉스일 뿐 건강엔 아무 문제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늘 제 몸에 감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별 후에는 자꾸만 남자친구가 저를 떠난 이유가 제 가슴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머리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그 이유를 제 외모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제 몸을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네요. 이별 자체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슬픈 것 같아요. 건강한 몸을 가진 저 자신을 있는 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만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헤어지셨으니까 욕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아니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자기 이상형 얘기를 해? 이건 유러피안 쿨한 그 연인 관계라도 난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제 소견으로는 아주 잘 헤어지셨고요. 절대 제외하지 마세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중에 일단 첫 번째, 헤어진 이유가 진짜 가슴 때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에 보시면은 X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연자분은 결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끝에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헤어진 이유인 거야. 이 부분 사연자님이 쓰신 거 맞잖아. 그럼 사연자분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향성이 달랐다는 거는 내 탓 반, 네 탓 반이야. 반반이야. 내 방향성도 있었지만 이것과 다른 너의 방향성도 있었던 거잖아. 네 방향성은 내 소관이 아니야.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거잖아, 네 거. 이걸 내가 어찌 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납득하기 쉬운 내 안에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외모, 작은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였던 거죠. 어느 누가 야, 네가 100% 잘못해가지고 네 때문에 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도 내가 더 잘했으면 이 사람이 바람을 안 피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탓을 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측은지심을 부르고 되게 애절하면서 어떻게 들으면 심지어 로맨틱하게까지 해. 근데 이거를 굉장히 T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야. 뇌는 불확실성을 못 견디니까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100%남 탓을 하는 거는 사실 쿨하지 않기도 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력감도 있고. 근데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내가 내 운명을 내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묘한 통제감이 든단 말이죠.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이게 되게 잘못 들으면 사연자분을 되게 빌런처럼 해석을 한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네. 이러면 아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 내 스스로가. 하지만 내가 이번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내가 집중해서 안 했고 시험 범위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내 운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도권, 통제력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내가 이번에 제대로 뭘 안 한 거니까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더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건설적인 어프로치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사연자분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헤어진 찐 이유가 내 가슴 때문이었나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rationalization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한쪽으로 생각이 탁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거든. 옆에서 막 사람들이 정말 brainwash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주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스스로 비슷한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내 내면의 목소리로 나 스스로를 세뇌시켜줘야 돼요. 근데 정말 충격이다. 이런 사람 1년 정도 만나시면서 좀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가 말한 키 크고 가슴 큰 여자분, 그 이상형을 실제로 만나면 이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뭐 행복할지도 모르지. 근데 사귀는 사람한테 본인 이상형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해. 그게 그 사람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X한테 컴플렉스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컴플렉스 얘기는 아무리 친한 주변 사람이라도 꺼내놓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컴플렉스는 내가 정말 약하게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아직 내가 극복이 안 된 거야. 내가 극복이 된 컴플렉스면 컴플렉스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니까. 이 극복이 되기 전 내 찐 컴플렉스는 내가 너무 약하게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연약하게 느끼는 부분. 아직 나한테 생채기인 거를 누구한테 함부로 보여주면 거기에 상처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보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크게 두 가지 종류거든요. 엄청나게 조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약간 어택의 기준점이 되거나 이게 내가 사람을 안 믿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억측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 바운더리를 그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의사한테 가겠죠. 엑스레이 찍고 깁스하고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의사보다 내가 남친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든든해. 그래서 그 부러진 다리를 남친한테 치료해달라고 가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컴플렉스는 전문가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걸 진짜 극복하고 싶어서. 근데 일반인한테는 이게 심지어 내 가족이든 남친이든 아무리 친한 불알 친구든 간에 주변 일반인들한테는 나만 간직해도 되는 비밀이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허리 아파서 잠깐. 이 상체가 너무 말라서 가슴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땐 사실 그렇게 뭐 가슴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럽에 와가지고 이런 식생활이 바뀌어서 그런지 가슴이 조금 커졌고 특히 이제 임신 출산 거치면서 가슴이 더 커졌어요. 약간은 다른 모양으로 그 모유 수유하신 분들은 아시죠? 엄마들은. 그래서 사연자분이 이 가슴이 작은 거를 컴플렉스로 느끼는 마음을 완전히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백인들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알잖아. 얘들은 이제 아시안에 비해서 풍만함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아무리 말랐다 그래도 나올 땐 좀 나왔고 들어갈 땐 쏙 들어갔고 이래. 그래서 좀 노출 있는 옷을 입을 때 나의 빈약함이 좀 부끄러운 때도 종종 있었어. 근데 모든 상황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가슴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 때 브라를 안 해도 돼. 그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한국은 훨씬 보수적이니까 브라를 무조건 좀 해야 되겠죠. 어디 갈 때, 나갈 때. 근데 유럽은 사실 내가 일하러 그 오피스에 가는 것만 아니면 내가 노브라를 하던 도드라지게 보이건 말건 신경을 별로 안 써. 내가 있는 젖꼭지 니도 있고 네가 있는 젖꼭지 나도 있다. 약간 이런 되게 릴렉스한 마인드셋이 있어요. 굳이 브라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내가 가슴이 컸다면 서포트가 안 되니까 브라를 항상 했어야 됐겠죠. 근데 나는 브라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뿌띠하고 쫙 붙은 가슴이야. 얼마나 편해.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18번 그 법륜스님 증문즉설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법륜스님이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고민인 어떤 아줌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아줌마가 50세, 60세 이렇게 되셨는데 남편이 진짜 평생 다정한 말을 한 번 못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대. 그랬더니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무뚝뚝한 남편이 죽고 나서 잊기가 쉬워요? 아니면 다정한 남편이 죽고 나서 잊기가 쉬워요? 질문자분의 남편은 무뚝뚝한 분이시니까 죽고 나서 이 질문자가 마음이 얼마나 편해.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라고. 좋은 면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이 물론 좀 섞였겠지만 세상 일을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거나 이런 일들은 잘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관점을 리프레싱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컴플렉스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작지만 괜찮아 하는 그런 거짓 내러티브를 만들지 말고 왜냐면 이 컴플렉스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가슴이 작은 걸 알고 있고 내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데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되뇌인다고 해서 극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거짓 내러티브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지 말고 내 강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뇌가 부정어 처리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거 있죠. 방 안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 내가 가슴 컴플렉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슴 컴플렉스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 이 사연자분은 살이 붙으면 이제 엉덩이랑 하체 이렇게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풍만함, 요즘에는 큰 엉덩이가 얼마나 또 대세예요. 나에게는 이게 강점이다라던가 상체에 살이 없으시면 운동하면은 근육이 쫙쫙 보일 거 아니야. 엄청 멋있잖아요. 이 갈라진 섹시한 등 근육. 이런 걸 내 강점으로 생각을 한다던가. 저는 또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였나? 항상 반에서 맨 뒤에 남자애들이랑 앉았어. 이 키가 초 3, 4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컸었어요. 요즘에는 167은 뭐 키 큰 축에도 못 낀다고 하지만 그때는 컴플렉스까지는 아니라도 좀 위축되는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뿌띠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애가 날 좀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책장 앞에 서가지고 저기 앉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남자애가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싹 이렇게 책을 뽑아줬으면 좋겠고 이런데 나는 그냥 커버리니까 다른 자분은 완전 반대잖아. 이 155의 뿌띠한 매력을 강점으로 내세우세요. 그 마르고 연약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그 여자의 매력을 이렇게 팍팍 풍기라고. 이 수술도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안 하셨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이게 수술을 나중에 뭐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전 수술을 하시는 것도 뭐 오케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굿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컴플렉스는 정말 지독한 게 내 머릿속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따라와. 가슴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수술 후에. 그러면 누가 날 좋아한다 그러면 분명히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얘가 내 가슴 때문에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거야. 만약에 내가 가난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어. 근데 그 가난 컴플렉스의 그 정말 베이스라인, 펀더멘탈한 그 완전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나 돈 보고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 많아졌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가난 컴플렉스가 극복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듯이 가슴이 이만큼 커졌다고 해서 가슴 컴플렉스가 바로 극복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술은 정말 수술이 이제 physically, psychologically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충분히 논리화를 한 후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너무 이 공감보다는 팩트로 막 때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고민은 내 마음 상태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로 때린 것 같은데 너무 아프게 듣지 마시고 잘 극복하셔가지고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실 거예요. 진짜 내가 약속.